이 시각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 항공우주 산업 지분 10%를 확보하기 위해서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지분 취득에 나섭니다. 회사는 이번 투자의 목적을 사업적 협력 강화라고 밝혔으며 국내 항공우주 방산 분야 시너지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로 인상하면서 6개월 만에 추가 긴축에 나섰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일본의 기준금리는 1995년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며 엔화 강세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SK텔레콤이 AI 데이터 센터 운영에 특화된 AI 에이전트와 시계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나섰습니다. 전력과 냉각, 네트워크 상태, 장애 징후 등을 실시간으로 예측 관리하는 기술로 엔비디아와 추진하고 있는 AI 팩토리 구축 사업의 핵심적인 인프라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북미 미니 LED TV 시장에서 점유율 40%를 기록하면서 하이센스를 제치고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월드컵 개막에 따른 TV 교체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하이센스 간의 시장 주도권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사인서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포맨의 정래진입니다. 코스피가 다시 8,700선을 되찾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이지를 다시 확인을 하면서요. 투자 심리가 살아났고 외국인 자금도 조 단위로 유입이 됐는데요. 눈에 띄는 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입니다. 기준금리를 1%까지 올리면서 3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을 했지만 시장은 예상보다 차분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 앞으로 있을 FOMC 회의로 향하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이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연준이 앞으로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얼마나 열어둘지 아니면 다시 매파적인 메시지를 내놓을지입니다. FOMC 이후에 시장의 방향은 어디로 향할까요?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식포맨 지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장 분석을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일본 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는 2%가량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증시가 급락했던 것과는 또 사뭇 다른 모습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24년도 여름이었죠. 우리가 7월 말에 시장이 하락을 7월 말일 날 시작하고 나서 8월 5일까지 급락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크게 안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지수가 계속 우상향하다가 눌렀다 올라가다 말고 폭락을 했어요. 엔캐리 머니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일본은 금리가 되게 낮아요. 얼마나 낮냐면 원래 0%였어요. 금리가 아예 이자가 없어요. 그리고 돈을 그냥 공짜로 빌릴 수 있었죠. 혹은 기준금리 0.25, 0.5%, 0.75%.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싼 이자거든요. 참고로 지금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면 4.3%에서 4.8% 합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금리에 비하면은 뭐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는 금리인데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워낙 이자를 싸게 주니까 돈을 거의 헐값에 빌려다가 그 돈을 어디에다 하냐면은 투자하는 거예요. 사업에 투자하기도 하고 해외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1%도 안 되는 금리니까 내가 1%에 받아다가 가서 5%만 수익 내도 4%는 남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0.25% 하던 게 0.5%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이게 경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야 기준금리가 내가 지금 빌린 거 이자가 2배로 늘어. 큰일 났다.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공포스러운 거죠.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하냐면 일본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내가 다른 나라 주식을 사고 다른 나라의 사업에 투자하고 다른 나라에다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투자하려고 했던 돈들을 겁이 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팔어. 그 팔아버리고 이 현금을 갖고 뭐 일본 은행에다가 돈을 갚는 거예요. 이게 엔캐리, 엔화가 캐리, 끌고 갔다 옮겨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엔캐리가 뭐냐면 이게 갑작스럽게 야 너도 나도 급작스럽게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팔다 보면 뭐가 되냐면 매도 호가가 쭉 빠지면 호가를 받쳐주지 못해요. 그러면 시장이 폭락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2024년도 7월 말에서 8월 5일까지의 급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본이 금리를 올렸죠. 0.25%도 올려가지고 1%까지 올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야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장이 박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으세요. 제가 이거 하려고 차트 설명드린 건데 그때 당시는 시장이 방향을 못 잡고 올라갔다가 살짝 눌리면서 조정이 나오는 시기였어요. 여기 보이실까요? 이만큼 조정이 나왔죠. 내려가는 힘이 있는데 관성이 있는 곳에다가 물약을 부어대니까 폭락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게 자 오늘 차트를 한번 잠깐 보세요. 지금은 시장이 미친 듯이 올라서 계속 상승하고 그 안에서 놀고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악재가 희석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승이 왜 폭발적으로 국내 시장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냐면 워낙 상승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만 틱 건드려도 쭉 올라가는 힘이 훨씬 센 거고 내려가는 거는 조금 내려갔다가 야 아니야 매수 그럼 오케이 턴 다시 올라가는 힘이 더 센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관성입니다. 관성이라는 건 가는 방향으로 더 가려는 힘 이걸 관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도 이게 그래서 왜 사람들이 약간 덤앤더머 같은 거 있잖아요. 가다가 야 막 이렇게 막 가다가 여기서 누가 얘들아 일로 가는 거래 그래 일로 가는 거야 따라가 이렇게 막 따라가 좀비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이 길이 아닌가 봐 턴 그러면 왜 가는지도 몰라 그려 따라가 이렇게 이게 여러분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포모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남을 따라가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는 사람이 다수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생각이 있는 소수가 이끌고 가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는 시장에 들어가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군중심리라고 이걸 이제 뭐 전문용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군중심리에 따라서 투자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한 7, 80% 돼요. 20, 30%만 내가 연구하고 고민해서 시장이 어떻게 끌고 갈 거고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금리가 올랐다고 당장 폭락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언제 받을 거냐? 아마 제 생각엔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지금 신임 연준 의장이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 그때는 시장이 영향을 받을 거고 우리 시장도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와 내년 동안 최소한 금리 인상이 2-3번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장에 너무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졌는데 오늘 제가 방송국 오면서 시황방에다가 기사를 하나 올려놨는데 뭘 올렸냐면 원화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작년 요맘때부터 1년간 원화 가치가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리라화가 제일 저평가된 거의 화폐 가치가 없는 돈 중에 하나잖아요. 43개국을 통계내 보니까 우리나라가 끝에서 3번째예요.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태국이나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 국가 경쟁력이 높지 않거든요. 경제 규모가 높지 않고 GDP가 우리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국과 베트남도 화폐 가치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유독 화폐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즉 증시가 올라가는 게 제가 생각할 땐 착시 효과인 거예요. 워낙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의 값이 똥값 되니까
내가 가치 있는 곳에 돈을 투자하게 되고 그 돈이 뭐예요? 자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야 올라가면은 내가 만약에 부동산 사야 돼 혹은 뭐 주식을 사야 돼 비트코인 사야 돼 어느 물건을 뭐 금을 사야 돼 내가 가치가 오르는 것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본성이잖아요. 자본의 특성은 그러니까 물론 소비가 미덕인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돈은 내 자산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투자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면 그래 이게 자본주의거든요. 왜? 자본이 주인인 세상이 자본주의니까 그게 금융시장이니까.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적자 보던 회사가 실적 반영이 되면서 흑자 전환할 때 시장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요. 세 번째 주도주 요즘처럼 반도체나 AI 이 섹터가 계속 성장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실적이 붙을 때 주가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원달러 환율은 오르는데 주가도 함께 올라간다. 이건 뭘까요? 스태그플레이션. 이걸 뭐라고 합니까?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우리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 사람들이 주식을 왜 살 것 같아요? 내 재산이 까먹어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야,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현물이나 뭐 금이라든가 뭐 물건 사는 거죠. 만약에 마우스 하나 샀는데 이거 내가 10만 원에 샀고 15만 원에 팔아먹을 수 있으면 여러분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사재기 할걸? 그죠? 이거 20만 원 샀는데 100만 원에 살 수 있어.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무조건 삽니다. 이게 자본의 특성이라고요. 주식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건 값이 오르면 그 물건 값이 오른 만큼 그 주식을 팔아먹는 그 주식 회사는 물건값 올라가니까 매출 늘 거잖아요. 영업이익률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승 효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이고 사람들이 팔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 지금 장은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번에 올라가는 여름에서 가을까지 상승이 올해 상승의 끝일 거라고 생각해요. 주식 그 이후에 하시면 100% 물릴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뭘 강조드리고 싶냐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트 구성하지 못하면 현금 들고 있으면 1번 못값 된다. 가치가 없어진다.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어떤 거 구성할 거냐 얘기할 때 저는 이제 직업상 많은 분들 상담을 하잖아요. 주식을 어떻게 했고 내가 이래서 수익이 났고 손해가 났고 상담을 하다 보면 1년에 아무리 못 만나도 제가 수백 명을 만나는데 그렇게 20년을 만나니까 아마 한 10,000명 이상의 데이터가 저한테 축적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익을 내시는 분은 대형주, 우량주, ETF 사시는 분들이고요. 손해가 나시는 분들은 중소형 종목, 코스닥 종목, 싸구려 종목들 사는 분들이 다 손해나요. 여러분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오늘 종가가 8,726포인트입니다. 작년 4월 달에 2284포인트가 최저점이었는데 종합주가지수 4배 오르는 동안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아닌 분이라면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시면 1번 주도주를 안 산 거예요. 주도주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거든요. 반도체가 1번인데 반도체가 내 포트의 절반이 없어. 당연히 소외되겠죠. 2번 중소형 종목 산 거예요. 중소형 종목은 시세가 나다가 죽어버리고 나다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대응하기 아주 힘듭니다.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1등이랑 노세요. 왜 자꾸 2등하고 3등하고 4등하고 꼴등하고 노세요? 이해했습니까? 1등하고 노십시오. 늦어도 2등까지는 양보하겠습니다. 그런데 2등 이상 3등, 4등하고 놀지 마세요. 이해했습니까? 무한 경쟁 세상에 1등하고 2등 하는 게 순자 독식이지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중소형 종목 하지 마시고 대형 종목 위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도체와 AI의 이 트렌드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라고 저에게 물으면 짧으면 1년, 길어야 2년이에요. 이 이상 주가 못 갑니다. 절대 못 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떤 큰 장이 왔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갔던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산업이 성장하는 거에 비례해서 주가가 더 폭발적으로 먼저 가거든요. 이만큼 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만큼까지 올라올 만큼 정말 주가가 좋은 거야? 고민하게 되겠죠. 그때 뭐해? 이게 아닌가벼. 얘들아 너무 올라왔다. 내려가자. 그러면 그냥 내려꽂는 거예요. 팔 시간도 없이. 그러니 지금은 여러분 아직 상승장 있다. 그리고 다음 달까지 달릴 거다. 결론 드릴게요. 그런데 이번 상승장에 바짝 드시고
다 왔습니다. 팔고 나갑시다 이야기하면 냅다 파셔야지 잠깐만요 더 먹을게요 하시다가 물 먹는 수가 있다. 미리 경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뭘 사면 돈 벌 거야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이벤트 2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요. 제가 작년에 11월 첫 주부터 드렸던 제 시황 자료집입니다. 제가 그때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게 하이닉스 사라, 삼성전자 사라, 현대차 사라, 코덱스 반도체 사라,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반도체 종목 제일 좋은 거 4개 모아놓은 ETF 사라. 이거 5개는 계속 매주 제가 리뷰하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5개가 여전히 가고 있고 이번에 조정 나올 때도 제가 말씀드린 그 자리에서 딱 눌림목에 매수 타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드리는 자료에다가 배포용 자료에다가 뭘 올려드렸냐면 지금 가는 종목이 가다가 조정이 조만간 올 거야. 그런데 얼마에 사면 좋겠어? 그리고 목표가를 중장기 어디까지 보면 좋겠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얼마까지 보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 다 써놨어요. 현대차 어디까지 봐야 돼?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 종목이 아니고요. 이제는 피지컬 AI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성장할 때 앞으로 성장 어디까지 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 현대모비스는 어떻게 될 건지 얘기들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매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보시면서 요게 바뀌었구나. 여기서 눌림목에 이거 잡는 거네. 이번에 목표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이만큼 보네. 이렇게 변화들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시황방 화면 하단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올려드릴 테니까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온라인 무료 특강을 제가 진행한 지가 벌써 4년 반입니다. 서울경제에서. 그런데 제가 그 온라인 강의할 때 찍었던 종목들이 늘상 주도주였고 늘상 제일 많이 가는 종목이었습니다. 하이닉스가 그랬고요. SK스퀘어가 그랬고요. 현대차가 그랬고요. 반도체, 삼성전자가 그랬죠. 그리고 또 현대건설 우리 조정 때 사가지고 무진장 많이 올라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언제 할 거냐면 자 지난주에 제가 예고 드렸죠? 내일입니다. 저녁 6시 정각에서 9시까지 딱 3시간만 집중해서 공부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어느 종목을 포트를 구성해야 되고 어디에 비중을 더 실어야 되는지 목표가를 얼마까지 잡아야 되는지 혹시 진입이 안 돼서 이미 출발한 종목들도 있으니까 내가 추격 매수거나 눌림목에 들어갈 자리는 얼마나 되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보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일 들어오시려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시황을 올려드리고 많은 기사들을 공유드리고 여러 가지 보고서를 공유드리고 있는 공간 안에 함께 들어오셔야만 보실 수 있다는 거 아셨죠? 방송 이렇게 멍하게 보고 있다가 50분 다 지나가 버리고 방송 끝나버리면 입장이 불가능하세요.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오시는 방법 잠시 안내 말씀 듣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증시가 변동성을 보였던 이유는 금리 부담이 기업의 이익을 가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제 유가가 안정이 되고 또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부담이 완화가 됐을 때 시장은 다시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다가오는 실적 장세에서 또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조정장에서 주목할 핵심 주도주 전문가님의 자료집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내일 저녁 6시부터 진행되는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섹터별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됐었던 온기가 이 중소형 주로까지도 번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요. 주가가 다소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반도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대형주를 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소부장 종목들을 봐야 할까요? 대답이 예측되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요. 대형주요. 네. 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대형주랑 중소형 종목은 자동차로 말하면 배기량이에요. 내가 12기통 6000cc 자동차는 한 번만 우웅 해도 얘가 자체가 밑에서부터 쭉 밀면서 묵직하게 저 멀리 갑니다. 그런데 중소형 종목은 만약에 여러분 경차라고 싶시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800cc가 경차인데 요즘 1000cc잖아요. 경차 요즘 없어지는 추세고. 그러면 얘가 엑셀러버 쭉 밟으면 깨깽깨깽 아자자자자자 가봤자 저기까지 따라가려면 아자자자 하고 가봤자 못 따라갑니다.
엑셀 한번 밟아보시면 여러분 내가 2000cc 차를 갖고 있는데 6000cc가 엔진 밟을 때 죽어도 못 따라갑니다. 엔진 퍼져도 못 따라갑니다. 왜요? 에너지가 달라요. 힘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여기서 우 밀고 가는 12기통 6000cc로 가는 게 대형주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런데 1000cc, 2000cc 갖고 아자자자자자 따라가봤자 끼껏 가봤자 다리 가랭이 찢어지게 가봤자 겨우 흉내만 내다가 아 힘들어 퍼져 나 몰라 들어 누워 이게 중소형주입니다. 구분이 충분하게 되실까요? 비유가? 그러니 굳이 중소형주가 가지고 발바닥에 땀나게 뭐하러 뜁니까? 날도 더워 죽겠는데. 그러니 웬만하면 대형주 위주로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형주가 많이 갈 때 중소형주가 되게 안 가요. 이만큼 삼성전자 500%, 600% 갈 때 중소형 종목은 20, 30% 많이 가도 더블도 못 가거든요. 50% 왔다 갔다 30% 왔다 이러다가 얘가 너무 많이 가고 대형주 쉴 때 그제서 우와 가는데 저 위까지 뭐 가냐? 못 가요. 그리고 살짝 눌리면 대형주는 가다가 눌렀다 올라가요. 근데 중소형주는 가다가 꺾이면 그대로 수직 강화해버립니다. 다시 원상복구로 그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종목들을 여러분 지금 노트 좀 준비하세요. 제가 오늘 종목 여러분이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을 거예요. 뭐 할 거냐? 오늘 종목 왕창 드릴 거야. 살 종목 되게 많아졌어요. 시장이 충분하게 이제 우리가 자리가 확보된 종목들이 많아져서 한 시간이 될 때까지 몇 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 15개에서 20개쯤 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읊어드릴 테니까 메모하시고 혹시 못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녹화를 통해서 보셔도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간단하게 언급만 드리고 갈 건데요. 자세한 얘기는 내일 저녁 6시에 온라인 특강 때 설명 싹 다 할 거니까 내일 오셔가지고 디테일 얘기는 들으시고 그 종목들에 대한 히스토리랑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대응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파동까지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 자세한 얘기는 내일 와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단 생방송 중에는 간단하게 최대한 소개를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달려보죠. 첫 번째 종목은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종목 코드 122630이고요. 자, 우리가 이 종목을 언제부터 거래했느냐?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작년 봄에 12,500원대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주가에서 8,000포인트 부근까지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가격이 20만 원이었는데 벌써 23만 원입니다. 12,500원, 13,500원대 잡았던 게 못 가도 8배 이상 올랐다면 지수 충분히 많이 올랐죠. 내가 지수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굳이 다른 종목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종목 하나면 종합주가 지수 상승폭의 2배만큼 이익 낸다.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아마 제 생각엔 이 종목이 올해 안에 29만 원, 30만 원을 찍지 싶습니다. 오늘 종가 얼마입니까? 21만 5,100원. 코스피 지수 10,000포인트 부근을 찍거나 돌파하는 파동이 나올 때 아마 못 가도 20만 원대 후반까지 가 있을 거로 보여지니까요. 내가 마땅한 종목을 못 찾겠다. 이 종목 하나로 쇼부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상승폭의 2배는 움직인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제가 계속 밀고 있는 종목이 이거죠.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제가 늘 드리고 있는 그 자료집에 1번 페이지가 계속 이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 얘기를 계속 드리면서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야, AI가 성장할 거야, 계속 이게 좋을 거야 이야기를 여러분께 작년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얘는 여러분 생성된 이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물을 때 딱 한 가지만 찍으세요. 반도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죽으면 시장 경기가 꺾이는 거고 시장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제일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이 종목 코드는 446770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목표가를 여러분께 과거에 12만 원 말씀드렸는데 아마 지금 흐름 같으면 올해 안에 15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살짝 쉬어가거나 살짝 눌릴 때 담는 방법밖에 없다. 기존 보유자는 계속 가져가라. 그러다가 제가 시장이 꺾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다 팔라고 말씀을 톡방에 드리겠습니다. 시황방 드릴 테니까 그때 다 같이 차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좀 물량이 너무 많아 하시는 분 조금 줄여가면서 보셔도 되고 살짝 눌렀을 때 제 생각에 6월, 7월에 약간 횡보 형식으로 눌렀다 뺐다 눌렀다 뺐다 아마 움직일 텐데 움직임 폭이 있어봤자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일 거예요.
가격대 오면은 사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보유자는 계속 홀딩하시면서 에라 모르겠다 버텨라, 에라 모르겠다 버텨라, 장자방기 팔라고 아직 안 했다 버텨라 이러면서 들고 계시면 못 가면 12만 원, 지금 흐름상 15에서 18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갖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미래의 가치로 제일 좋은 종목 중에 키움 미국 양자 컴퓨팅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번 AI 반도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섹터가 뭐냐? 양자 컴퓨팅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2월 달에 바닥 찍고 반등했다가 3월 말에 쌍바닥 찍을 때 이거 사라고 입에 거품 물면서 뭔 얘기했냐면,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신 분은 여러분 2천만 원까지 정부에서 증여세가 없습니다. 공짜로 돈 줘도 나라에서 세금 또 내놓으라고 안 하니까 2천만 원 저기 계좌 만들어 놓고 이거 사세요라고 이야기할 때가 11,000원에서 12,000원 구간입니다. 12,000원에 샀다 쳐도 19,000원입니다. 수익률 70%대까지 움직이는 거고요. 이제 겨우 출발이고 조정 나오면 사야 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거랑 반도체 2개만 갖고 놓으시면 주식은 농사가 몇 년간, 향후에 5년 10년은 끝날 거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굳이 딴 거 사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말씀을 드렸고요. 또 테슬라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라는 종목도 저희가 똑같은 시기에 샀는데 보시면 가다가 밀리죠. 얘는 바닥 잡힐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털어먹고 내려올 때 또 사는 종목입니다. 테슬라 다시 내려오면 2만 원에서 22,000원 또 받을 겁니다. 기다려보시면 한 번 더 기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싸게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입에 거품 물고 떠들었던 종목 기억나십니까?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종목 코드 329200입니다. 이 종목 사시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닥인 것 같아요. 6월 8일 날. 여러분, 이거 찍는 날 제가 저기에다가 제 시황방에다 뭐 했습니까? 이거 사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얘가 뭐 하는 종목이냐 물어보신다면 리츠 인프라, 리츠 뭡니까? 부동산 투자 ETF입니다. 즉 부동산 투자 개발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벌면 꿈이 뭐예요? 저는 건물주요, 저는 유튜브요, 저는 대통령이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돈 좀 벌면 건물 사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건물값은 계속 오르죠. 그죠? 인플레이션. 건물이 잘 나서가 아니고 그 콘크리트 덩어리가 오르는 게 아니고 건물이 있는 위치, 그 땅값, 땅의 미래 가치가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건물값 올라가는 거 시세 차익 플러스 매달 월세 들어오지 않습니까? 임대료.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가는 게 부동산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물론 저는요 강원도 산골에 건물이 있는데요. 걔는 예외입니다. 저는요 저기 저 땅끝 마을에 있는데요. 걔는 예외입니다. 왜요? 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요가, 부동산은 미래 가치도 있고 그걸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야 가격이 올라요.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으면 똑같은 34평 아파트인데 저기 땅끝 마을에 가면 1억이에요. 근데 강남에 오면 50억하고 100억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주변에 편의시설이, 이 인프라가 많아서. 그게 부동산의 가치고 그 가치가 가격으로 반영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는 뭐하냐면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서울경제TV 방송국이 상암동에 있거든요. 상암동에 이 높은 빌딩 안에 이런 방송국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은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내 걸까요? 서울경제TV에 여기 대표님이 이걸 내 건물을 샀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등기부등본 안 떼봐서. 서울경제건지 임차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다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돈을 모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리츠 회사에다가. 제가 너 얼마 있니? 나 5천만 원 투자할게. 너 얼마 있어? 2억 투자할게. 너 얼마 할래? 3천만 원 할게. 모으면 덩어리가 이만해지거든요. 그죠? 내 혼자 돈은 그렇게 안 되지만 얼마 있어 모았더니 돈이 이만큼 덩어리가 생겨서 동시에 리츠 신탁회사가 뭐 하는 거냐면 그 회사의 법인의 명의로 신용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여러분, 상업용 건물은 80%에서 9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1,000억짜리 사고 싶은데 100억, 200억만 있으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ETF가 뭐냐면 그 100억, 200억을 만들어주는 ETF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요것만 사면 얘 지금 여러분 우리 건물 되게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얼마에 샀죠? 3,800원. 예. 우리 저기 커피 한 잔 이렇게 딱 마시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커피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에도 3,800원 넘는 데 많아요.
커피 한 잔 값에 한 줄을 주식을 살 수 있다고. 그럼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매달 배당금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종목 왜 그렇게 여러분께 노래를 불렀냐면, 자, 주봉 보실까요? 보시면 여기 24년도에 3,500원, 600원, 700원일 때 사라고, 24년 연말에 사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얼마까지? 4월 달까지. 무려 1년 반가량을 계속 우상향했고, 바닥에서 상승까지 수익률이 30%가 주면 안 돼요. 20% 중후반쯤 되니까. 그런데 에게 지금 주가가 얼마 올랐는데 이까지 거 가지고 돈 벌라는 거야? 이까지 거 갖고 시간 이렇게 많이 써? 생각하겠지만 매달 배당금을 준다. 여러분, 퇴직하신 분들, 내가 고정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보시면 분배락 글 써 있는 거 보이실까요? 저거 매달 있는 거. 예, 매달 배당금을 준다. 우리 산대 언젠데 24년 연말 11월 12월에 샀다. 근데 계속 배당금.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배당 많이 받아봐야 세금 다 뜯어갑니다. 이해하십니까? 내가 연봉이 1억인데 내가 만약에 배당금 1억 받잖아요. 그러면 2억 원에 계산해가지고 세금 다 뜯어갑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미만으로 세팅하세요. 은퇴하기 전까지는. 그게 재테크입니다. 그런데 내가 소득이 없어지잖아요. 많이 받아도 되잖아요. 그때는 내가,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됩니다. 2천만 원 이하에서는 15.4% 세금밖에 안 떼기 때문에 배당금이 달달합니다. 대충 세금 떼고 한 달에 100 몇십만 원씩 꼬박꼬박 내 용돈 받거든요. 그러니 엉뚱한 거 사지 마시고 이런 거 해가지고 배당금 매달 꾸준히 받으십시오. 모아놨다가 또 떨어지면 그 배당금만큼 또 다른 주식들 좀 사시고, 아니면 생활비 쓰실 분들은 쓰시고, 그러기에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년 반 만에 빠졌는데 이게 얼마나 오를까요? 아마 못 가도 4,800원, 4,900원 직전 고점은 갈 거다. 제가 이야기 드리기를 못 먹어도 20% 먹을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오를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얘가 등락을 했던 여기 움직이는 꼬라지를 보시게 되면 바닥 찍고 반등했다가 깼다가 눌렸다가 횡보하는 이 시간이 얘는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습성이 내가 볼 수 있는 이 사람의 데이터입니다. 옛날에 뭐 이렇게 주면은 아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다음번에 줄 때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인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뭐 줬더니 안 먹어요, 됐어요, 싫어요, 가져가요, 저번 집어치워 하시는 분은 다음에 줄 때도 똑같이 하면 행동 그렇게 할걸요. 왜? 그게 그 사람의 성향이니까. 주식도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바닥이 잡힐 때 한 방에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항상 등락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께 여기 4,200원에서 4,300원 정도 오면 일부 좀 팔아먹고 가시 조정 나오면 6월 말 7월 초에 좀 담아가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여름을 나보자. 왜? 계속해서 물가가 오를 것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바보 아니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현상이니까 이거 사셔라! 예시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열심히 설명하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가 건설주입니다. 건설주인데 우리가 코덱스 건설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종목 코드 117700입니다. ETF로 사시기엔 얘가 좋고요. 개별 종목으로 사시기에는 현대건설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대건설은 뭐 하는 회사냐라고 물어보면 뭐 하는 회사입니까? 건설회사가 건설하는 회사죠. 그런데 이 종목에는 두 가지 테마가 붙는다. 1번, 주택 공급이 부족해. 공급해야 돼. 어떡할래? 건설 수요 늘어나겠지? 그러니 현대건설 좋을 거야 라는 접근법이 하나 있겠고, 두 번째 원전. 여러분 지금 이제 원전이요, 우리나라에서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는 기술력 중에 가장 원탑 넘볼 수 없는 1등이 누구냐면 현대건설이에요. 원자로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종전되면서 움직이는 그 테마 플러스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얘기를 볼 때 현대건설이 조정시에 매수 타점이 될 거다. 보십시오. 우리 건설주 아무도 넘보지 않을 때 25년도에 제가 9월 10월 달에 저거 6만 원 밑에서 퍼 담아라 박앤세일이다 이야기할 때 아무도 안 떨어봤는데 보세요. 지금 얼마 갔습니까? 제 19만 원까지 갔네요. 많이 갔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 4월 초에 저거 이제 당분간 건설주 보지 마세요 이야기하면서 19만 8천 원짜리가 11만 5천 원까지 빠졌으니까 고점에서 거의 반 가까이 무너졌거든요. 45% 정도 빠졌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종전되면서 뭐 할 거냐면 아마 전쟁 복구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텐데 여러분 현대건설은 어떤 회사입니까? 리비아에다가 수로관을 낸 회사입니다. 수로관이 뭔지 아세요? 사막의 입구부터 저끝까지 보이지도 않는 곳에다가 이따만한 돔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뭐 합니까? 물이 흘러갈 수 있게끔 사막 그 뜨거운 마을에 수도물이 흘러갈 수 있게끔 언제 정주영 회장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계시던 그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 중동 한복판 가서 고생하실 때 그때부터 중동 지역 건설의 이굴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주 전에 반드시 현대건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막 지역의 그 뜨거운 곳에서 일을 하려고 들면 웬만한 사람 일 안 하고 도망갑니다. 왜? 일사병 걸려 죽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1순위 섭외 대상이 아닐까. 그러니 조정이 좀 나올 때 우리가 현대건설을 주목해 보시면 또 한 번의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6월 3일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할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주가 빠지면서. 왜 그랬냐면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에 관련 정책을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겠죠. 내가 괜히 얘기했다가 이씨 표 달아나면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당이 표 받아야 돼. 표 못 받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선거 전에는 말을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안 좋은 얘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선거 끝나고 나서는 야 다음 선거까지 2년 남았으니까 이제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기할 거라고. 그래서 7월 말에서 8월 초에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공급 얘기할 거고 규제 얘기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공급과 규제가 동시에 움직일 때 가장 수혜주가 누굴까요? 현대건설, 건설주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시멘트주요. 이제 바닥 다 왔거든요. 성신양해하고요. 아세아시멘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쯤 천천히 지금 오늘 가격 종가 밑에서부터 주워 담아 놓으십시오. 바닥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릴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여집니다. 수요는 많은데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 그런데 계속 이번 정부 출발하고 나서 주택에 대한 공급 정책은 없었거든요. 계속 대출을 막고 주택은 이건 아니고 다주택자 팔아라 뭐해라 이런저런 규제만 있었을 뿐 공급 대책이 없었어요. 왜? 공급 대책이 방향이 틀어지면 뭐가 안 된다? 선거에서 표를 못 받는다. 선거 끝났으니 뭐 할 수 있다? 마이웨이로 얘기할 수 있다. 내가 이걸 원해 얼마든지 정책 결정권자가 말하기 좋거든요. 7월 말 8월 초에 나온 정책을 보시게 되면 이 주택 건설에 대한 수요가 많을 거고 이번 정부 스탠스로 보면 아마 공공주택 얘기하겠죠.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주택 건설하려면 건설사가 뚜드락딱딱 공사해야 될 거고 건설할 때 뭘로 합니까? 시멘트로 집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찰흙으로 못 져요. 밀가루로 못 해. 그건 저기 수제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시멘트 필요한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원래 시멘트 관련 종목은 굉장히 무거워요.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멘트가 한번 갈 때 무식하게 가요. 제가 시멘트 주식 여러분 얘기할 때 성신양이 한번 보실래요? 여기 2025년에 6,700원대 여기 8,000원 밑에 내려올 때 담아놓으시라고 이야기하고 얼마 갔습니까? 폭등했죠? 예, 더블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 퍼 담으시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선거 전에 오를 거야. 선거 전에 산화 올 봄에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폭등합니다. 여러분 시멘트와 건설주는 뭐라고요? 선거 테마주라고요. 예, 선거 작전주라고요. 그러니 뭐하라고? 그 수요가 있을 때 바닥 잡힐 때 사라고. 지금 이거 제가 바닥에 사라고 많이 얘기해도 안 삽니다. 왜 안 살 것 같아요? 내 눈에 안 보이거든. 이해됩니까? 내 눈에 안 보여. 지금 여러분 눈에 뭐만 보여? 삼성전자만 보여. 하이닉스만 보여. 왜? 왜? 이거 좋거든. 우리가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옆에 계신 앵커님이 계세요. 네. 지금 저분이 제가 연봉을 몰라. 네. 근데 이분이 만약에 연봉을 1억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이만큼 성장해가지고 만약에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이 됐어. 네. 그럼 이분의 연봉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오. 아무리 못해도 한 300억은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300억 받을 분을 제가 연봉 1억 받는 분인데 제가 1억 5천만 원 드릴게요라고 얘기하면 이분 지금 저한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가죠. 왜 안 와요? 앞으로 현재 연봉은 1억인데 300억 앞으로 벌 거니까. 그럼 모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분의 가치가 저평가돼 있을 때 제가 현재 연봉보다 1.5배를 드릴게요. 2배를 드릴게요. 올 수밖에 없죠. 가야죠. 왜요? 그렇죠. 이거는 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곳이니까.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내 가치가 300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주가가 앞으로 성장성이 있고 수요가 많고 좋은데 불구하고 쌀 때 사람들은 못 알아봅니다. 이해하십니까? 만약에 이분이 내일 모레 미스코리아 나가서 진이 될 뿐이야. 근데 우린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그냥 뭐 나랑 친한 사람이고 뭐 나랑 맨날 수다 떠는 사람인데 설마 미스코리아가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미스코리아 나가는데 에이 설마 되겠어? 진 원래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옆에 있을 때 아직 미스코리아 되기 전에 가치를 내가 본 눈이 있느냐. 그게 되고 나서 싸게 사. 그러면 뭐해? 올라갈 때 먹을 폭이 많은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게 저평가된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싸게 안 산다니까요. 이렇게 말해도 안 사는 사람은 안 살 거야. 저는 할 만큼 했어요. 됐습니까? 전달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거 짝짓기로 아시아 시멘트 사도 돼요.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거 사세요. 예, 성신양해랑 얘랑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움직이니까 같은 패턴이니까 살살 사두시면 지금 평균단가 맞춰놨을 때 최소 20% 수익은 날 거라고 봅니다.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50% 정도 움직일 거라고 보여지니까 슬슬 담아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평가 주식입니다. 우리가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온라인 특강할 때 여러분에게 메리츠 금융지주를 말씀을 무진장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실적 장세가 될 것이고 주가지수가 올라갈 거로 보여지고 종합주가지수가 약 10,000포인트까지 올라갈 거라고 본다면 누가 올라갈 거야 라고 물어보면 금융지주 회사들이 많이 오를 거야. 증권사를 소유하고 있고 투신사를 가지고 있고 지주회사로서 매달 돈이 들어오고 수수료가 늘어날 때 매출이 증가할 수 있고 거기다 보험회사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매달 현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근데 얘가 뭐 했냐면 바닥 잡고 여기서부터 10만 원, 99,000원짜리가 14만 원 50% 급등했던 종목이 조정받고 반등, 조정받고 반등. 그런데 얘가 앞전 저점을 깼나요? 안 깼으니까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있다. 이게 뭐다? 매집이다. 사라.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10만 원에서 11만 원대에서 매수하시고 가다가 11만 5천 원을 통과하는 날 물량을 더 채우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상승장에 안 간다고 욕했던 분 있을 겨 분명히 손 양심적으로다가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손전 안 나갔으니까 안 나간다고 욕하지 말고 이제 실실 가기 시작할 겁니다. 얼마나 가나 한번 보자고요. 저는 앞전 고점 부근까지 14, 15만 원까지 가는 건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올 가을에 나스닥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 장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때문에 또 오를 거거든. 지수가 만을 갈지 그 이상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수가 나스닥 지수 상승으로 해서 폭발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사람들이 그럼 뭐해? 메리츠에도 여러 가지 금융회사들이 있거든요. 얘네들 시너지 나면서 올라갈 가능성 되게 높을걸요. 그러니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끌고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종목들 또 하나 살펴보시면 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SK 스퀘어 요것들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또 궁금한 게 뭐 있냐면 LG 이노텍. 자, 요 세 종목, 네 종목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말까요? 안 드리랍니다. 내일 저녁 6시에 오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살 자리가 있을 것이고 목표치가 남아있다. 삼성전자는 약 50만 원대, 하이닉스는 290, 300만 원까지 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추가 매수로 비중 채울 자리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종목 배팅 자리를 온라인 특강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버릴 테니까 내일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는요. 현대차랑 모비스를 짝짓기 할 건데 둘 중에 어떤 놈이 더 갈 것 같습니까? 앵커님? 현대차요? 현대차요? 이유는요? 아무래도 대장주이니까. 대장주이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내일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자 현대차 보세요. 앞전 고점 넘고 살짝 넘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모비스 보실까요? 앞전 고점 넘고 얘는 여기가 앞전 고점이거든요. 돌파도 한참 더 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탄력이 좋다는 얘기예요. 제가 현대차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 작년, 재작년부터 이야기 드렸는데 경기가 어렵다? 새 차 살래? 아니면 타던 차 고쳐 탈래? 대부분 고쳐서 오래 탑니다. 그리고 너 새 차 살래? 중고차 살래? 중고차 사가지고 고쳐 타는 경향이 많아요. 경기가 어려우면. 그러면 누가 더 탄력을 받냐면 중고차거나 내가 타던 차를 고쳐서 좀 더 타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부품 수요가 많아집니다. 왜? 부품 갈아야 고쳐 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대모비스가 뭐다? 부품 업종이다. 그러니 오히려 수익률 측면은 모비스가 날 거요라는 얘기를 2년 전부터 열심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께 제가 온라인 강의 때 이거 공략 타점과 목표가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갈 거예요. 현대차랑. 그래서 현대차는 이제 더 이상 자동차 회사만으로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로봇 회사 인수하면서 피지컬 AI 기업이고요. 얘는 로봇 AI 기업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자동차 회사로는 지금 충분히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섹터를 넘어가기 때문에 갈 자리 무진장 많이 남아있다 말씀드릴 테니까 기억해 두시고 내일 온라인 특강에서 타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전화 주시면 말씀 듣고 제가 몇 가지 종목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주요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짚어봤는데요. 내일 저녁 6시부터 진행되는 공개 방송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까지도 핵심 종목별 대응법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요. 함께하는 방법 앞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공간 들어오셔서요. 핵심 종목들 정리한 자료집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올게요. 네, 이어서 종목별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메모장 준비해라. 종목별로 얘기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시간이 제가 한 2분 30초 남았습니다.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이 많이 올랐다가 원전 테마 위주로 올랐다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바닥을 확인했고 직전 저점대를 찍고 들어 올리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85,000원 기준으로 상승 보시면서 13만 원에서 14만 원 구간까지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위치에서 20%에서 30% 먹을 폭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85,000원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장 대응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그 다음에 한화오션입니다. 조선 종목 중에서 우리가 대장으로 꼽는 종목인데 하나오션은 여러분 저기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조선 배를 만드는 기술을 내가 전수해줘라고 이야기할 때 1등으로 들어가 있는 회사입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복원되면서 함께 협업이 이루어진다고 될 때 상승 여력이 꽤 커집니다. 그동안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던 돈들이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 9만 원에서 11만 원 구간에서 조정 시에 살살 매수했다가 9만 원 깨지면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1차 목표가 앞전 고점 15만 4천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파한다고 들면 아마 횡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최소 20만 원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종목 집중해 보시면 또 한 번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광입니다. 이 종목은요. 조선업이 올라가게 되면 조선 기자재가 같이 갑니다. 기자재가 뭡니까? 이거 만들려면 여기 부품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부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이 성장할 때 함께 가는 회사인데 25,000원을 바닥 찍고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25,000원에서 3만 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시면서 치고 올라가면 못 먹으면 4만 원까지 뭐 그 정도면 한 25% 수익 날 것 같습니다. 잘 가면은 45,000원에서 47,000원은 맥스폭으로 그러면 우리가 수익률 50% 이상 올라오겠죠. 이 종목 괜찮을 것 같다. 올 여름 종목 선택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로템입니다. 자, 우리가 현대로템은 지난번에 저희가 잘 수익을 냈죠. 3월달 공개방송 때 말씀드렸고 눌림을 이용해서 4월 초에 지금이라도 사라. 어디까지 간다? 앞전 고점 갈 거야. 다 찍었고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에 살까요 말까요? 아직 기다리세요 이야기했다가 여기 다중바닥 확인합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26만 원에서 28만 원 구간 또 한 번 볼 걸로 보여지는데 이번에 올라갈 때 요 가격을 자 여기 1번 고점, 2번 고점, 3번인데요. 돌파한다면 급등각이고요. 돌파 못한다면 단타로 만족하자. 로템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또 하나 보실 게 지금 요거 LX 일렉트릭인데요. 미국에는 고압 송전망들이 좀 돈이 많이 필요한데 얘가 계속 그 테마로 올랐던 종목이라서 20만 원에서 25만 원 구간 찬찬히 분할 매수하셔서 다시 한번 33, 4만 원까지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올 여름까지 종목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내일 저녁 6시에 온라인 특강에 오시게 되면 함께 보시면서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꼼꼼한 이야기들은 내일장 집중 공략 반도체 종목 위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내일 저녁 6시에 온라인 무료 강의로 뵙겠습니다. 네, FOMC를 앞두고서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요.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정장에서 주목할 주도주들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정리된 자료집도요. 함께하는 공간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저녁 6시부터 진행되는 공개 방송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같은 이런 주요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선물 옵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보고 올게요.